겨울 초입, 첫눈이 내리는 날. 72의 정혜수 씨는 오늘도 창가에 서서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의 손은 차가운 유리창에 닿아 있고 그의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눈이 내릴 때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꺼내곤 했습니다. 그 이름은 세월이 지나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 사람. 그의 인생을 지켜준 유일한 울타리이자 가장 따뜻한 손길을 가진 사람.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혜수 씨는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겨울의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눈이라는 것은 참 희한합니다. 혜수 씨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하얀 풍경 중 하나일 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마음속 깊은 곳의 기억을 흔들어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저에게 첫눈은 어머니의 손 냄새입니다. 어린 시절 첫눈이 오던 날이면 어머니는 혜수 씨를 꼭 껴안고 마당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입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하얀 공기 속에서 어머니는 늘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혜수, 겨울 되는 거 축하해야지. 혜수 씨는 어머니가 왜 겨울을 축하한다고 했는지 그 의미를 오래도록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어머니는 겨울이면 더 많이 웃으려고 했고, 더 많이 안아주려 했고, 더 많이 품어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은 가난한 집안에게 더 잔인한 계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오면 길이 막히고, 장작이 떨어지면 방이 얼고, 아버지가 일터에 나가지 못하면 저녁 반찬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어려운 날들 속에서도 첫눈만큼은 무조건 기쁘게 맞았습니다. 어린 혜수에게 겨울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려고, 겨울을 행복한 계절로 기억하게 하려고. 어머니는 그렇게 소리 없이 제 마음을 먼저 지켜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혜수 씨의 목소리가 잠시 멈춥니다. 그의 눈가의 작은 빛이 어립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추위보다 먼저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눈 내리는 날을 축제처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겨울의 냄새를 떠올릴 때 저는 가장 먼저 군고구마 냄새가 떠오릅니다. 혜수 씨가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작은 부엌 한켠에 연탄 아궁이가 있었고 그 위에 올려진 고구마가 익어가는 동안 집 안에는 천천히 달큰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방바닥은 미지근하게 데워져 있었고 유리창은 김이 서려 흐릿해졌으며 어머니의 손은 연탄재 때문에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어머니는 뜨거운 고구마를 잡고 조심스럽게 반을 갈라 혜수 씨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혜수야, 뜨거우니까 후 불어 먹어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자신이 먹을 몫을 다시 반으로 나눠 아궁이 위에 더 오래 올려놓곤 했습니다. 나는 덜 익은 게 좋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은 혜수 씨가 커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가장 뜨거운 것을, 가장 맛있는 것을, 가장 배부른 것을 혜수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에게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작은 고구마 하나에도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수 씨는 지금도 고구마를 볼 때마다 어머니의 까만 손을 떠올립니다. 연탄재가 묻은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손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10살이 되던 해 겨울, 그날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혜수 씨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집니다. 뉴스에서는 몇십 년 만에 폭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공사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길이 막혀버린 건지, 다른 사고가 있었던 건지, 어린 혜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혜수 씨는 불안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혜수를 꼭 안아 가슴에 묻으며 말했습니다. 혜수야, 울지 마라. 눈 그치면 아버지 오신다. 어머니의 말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혜수 씨는 몰랐습니다. 그 말 뒤에 숨겨져 있던 어머니의 떨리는 마음을. 아버지가 돌아오고 난 뒤 부엌에서 들려오던 작은 흐느낌을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보지 않는 곳에서만 울었습니다. 가족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자신의 불안보다 아이의 마음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눈 내리던 밤은 제 마음 속에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어머니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울음을 삼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아이 앞에서 흘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자식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혜수 씨는 이제야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겨울 명절은 어머니에게 가장 바쁜 시기였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어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얼어붙은 골목길을 걸어 시끌벅적한 시장에 도착하면 어머니는 가장 싼 가게를 찾아 꼼꼼하게 장을 봤습니다. 떡국떡, 무, 파, 고기 한 근. 그리고 아이들 입에 넣어줄 사탕 몇 개. 집에 도착한 어머니는 두꺼운 외투도 벗지 않은 채 바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부치는 냄새, 탕 끓는 소리, 김이 솟아오르는 냄비 뚜껑. 그 소리들이 합쳐져 어머니의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손목이 얼마나 아팠는지, 어머니의 허리가 얼마나 굽었는지, 그 명절 음식이 얼마나 힘만큼이나 사랑을 쏟아야 하는 일인지. 혜수 씨는 이제 압니다. 그 모든 음식에는 가족이 잘 먹었으면 좋겠다는 어머니의 마음이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이 배부르게 먹는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고됨은 뒤로 한 채 가족의 웃음이 먼저였던 사람. 그 뒷모습을 이제야 제대로 봅니다. 어머니가 약해졌다는 것을 저는 늦게야 알아채었습니다. 혜수 씨의 목소리가 더 낮아집니다. 몸을 일으키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는 모습을 보며 혜수 씨는 조용히 마음이 조여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 어머니가 혜수 씨의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잠깐 저기 눈 좀 보자. 버스 정류장 옆에 서서 어머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했고 어딘가 초연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겨울들을 마지막으로 천천히 돌이켜보는 사람처럼.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다시 눈 오는 거리를 걷지 못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혜수 씨의 마음 한 곳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바라보던 그 눈빛, 그 표정, 그 순간의 공기까지 모두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눈을 보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의 손을 더 꼭 잡아드렸어야 했는데. 혜수 씨의 말이 잠시 멈춥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저는 한동안 어머니의 방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방에는 어머니가 쓰던 손거울, 낡은 머플러, 오래된 고무신, 작은 약 봉지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방은 이상했습니다. 난방도 켜지 않았는데 어쩐지 따뜻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방금 전까지 이불을 정리하고 나간 듯한 온기. 혜수 씨는 그 방에 앉아 손바닥을 바닥에 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바로 옆에서 작게 기침을 할 것 같았습니다. 그 방의 온기는 어머니의 체온이 남겨놓은 마지막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수 씨는 지금도 가끔 그 방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의 물건들을 만지작거리며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어머니의 머플러를 목에 둘러보기도 하고 어머니의 손거울을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어머니가 남긴 온기는 아직도 제 곁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추우면 안 된다. 옷 단단히 입어라, 혜수야. 그 말이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들었는데 지금은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눈 오는 날이면 더 또렷하게 들립니다. 옷깃을 여밀 때, 버스 정류장에서 바람이 불 때, 혼자 걷는 겨울 길목에서 문득 혜수 씨는 어머니의 말소리를 떠올립니다. 어머니의 잔소리 같은 그 말들은 사실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혜수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말에는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추우면 안 된다는 말 속에는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겨울이 되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옷깃을 여미고 장갑을 끼고 모자를 씁니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대로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혜수 씨의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올해 첫눈이 내리던 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을 조금씩 꺼내어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겨울만 되면 당신이 더 생각납니다. 당신이 남기고 간 온기들이 지금도 제 삶을 따뜻하게 데웁니다. 편지를 쓰고 창밖을 바라보자 첫눈이 더 촘촘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몰라서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고구마 한 조각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어머니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혜수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제는 압니다. 어머니의 모든 것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이 겨울을 견딜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을. 편지를 다 쓰고 난 뒤 혜수 씨는 그 편지를 어머니의 방에 놓아두었습니다. 어머니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떠난 것이 아니라 겨울이 오면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얀 눈 속에, 차가운 바람 속에, 조용한 새벽 속에 어머니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첫눈과 함께 오고, 군고구마 냄새와 함께 오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혜수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당신이 남긴 겨울은 제게 가장 따뜻한 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겨울이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어머니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오래전 떠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남긴 온기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온기는 우리 마음 속에 남아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다. 오늘 혜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떠올린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번 겨울 첫눈이 내리면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분명 여러분 곁에 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